네, 2022년 2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통령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100% 찬성은 하지만 상당한 찬성입니다. 내친 김에 국정원과 군, 경찰의 정치 중립화도 공약으로 내걸어라 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국민펀드 모집이 시작됐죠. 저도 한번 툭 건드려봤는데 계속 다운돼 있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17분 만에 목표액이던 270억이 모였고 결국은 너무 요청자들이 많아갖고 500억으로 마감을 했답니다. 2배 가까이 모았죠. 53분 만에.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다는 전제를 할 때 531억 몇천만 원까지 쓰면은 정부에서 그 돈을 보전해 줍니다. 531억에서 약간 모자라는 게 500억인데 그 돈을 다 모았네요. 아주 현금이 빵빵해졌습니다. 이 돈을 쓰고 15% 이상 득표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보전해 줍니다. 2월 9일 날 출시된 이재명 국민펀드는 1시간 49분 만에 목표액인 350억을 채우고 마감됐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윤석열 펀드가 상당히 빠르게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펀드 모두 선거가 끝난 5월 20일께 약정한 원금의 2.8%의 이자를 붙여서 아마 돌려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예산 논의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네요.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는 검찰을 지원하는 행정 업무하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 관리 업무, 출입국 관리, 외국인들 드나드는 건데 국제적으로 법무 다룰 게 많죠. 인권 문제, 그다음에 정부를 대리해서 법무를 하는 문제 그런 등들만 하게 되면서 작아지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윤 후보는 우월적 독점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경찰, 검찰,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즉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부패를 잡겠다. 그리고 정치적 평양 문제가 계속되면은 폐지하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서죠.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도록 따로 띄워주면 이것만 잘 관리하면 그 정권은 얼마나 유리합니까?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던 건데 이 왕정을 할 때는 군주정을 할 때는 정부가 그냥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세 개의 정부로 나눠져 있지만 그때 왕명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뭐 흔히 아시는 지방관 사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또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용의자를 찾는 수사를 하죠. 지금을 말하면 경찰 기능을 합니다. 나졸들을 풀어갖고. 그래서 용의자를 잡아오면은 조사를 해갖고,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너, 곤장 100대 맞아라.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나졸들을 보고, 곤장을 치게 하는 집행을 합니다. 검찰 기능도 하고, 검사 기능, 판사 기능을 다 했죠.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안보 위협이 없고, 주변 국가 외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경제는 농업이니까 하늘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죠. 이럴 때는 그야말로 사법이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무역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판결이 중요하니까 이 누가 죄를 줄 때는 사또가 그때그때 마음대로 주지 말고 이 사람의 죄는 요거다. 근데 이 죄는 얼마의 형벌을 주도록 이렇게 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있는 죄만 부여해서 일정하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계몽주의 등장 이후 어떤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기능만 할 수 있는 부서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판사를 떼어내서 사실 정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건데 그걸 사법부라고 독립을 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 수사한단 말이에요. 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법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판사들이 넘어와서 수사를 지휘하고 잡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기소하면서, 사실 고문금지법이 사라진 지 서양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갖가지 방법으로 잡아온 사람 자백하게 하려고 고문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사들이 넘어온 사람들을 검사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사, 검사가 생겼는데, 이 검사하고 경찰은 어떤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행정부에 둔 겁니다. 둘을 또 하나의 부서로 두지 않고 경찰은 행정안전부, 검찰은 법무부로 둔 거는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치안을 수사를 하려면 행정과 함께 해야 되니까 행정부랑 같이 있는 게 좋죠. 행정안전부에 두는 거고, 기소는 행정이 아니니까 법무부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라고 할 때는, 법무부는 뭔가를 할 때는 공정해야 되니까, 영어로는 우리는 법무부지만 일본이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미국은 정의부입니다.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정의. 이 정의라는 게 법과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유, 저도 내 편이 이기는 게 좋죠. 근데 정의는 내 편이 잘못했으면 내 편을 치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은 연방국가지 않습니까? 여러 개 국가가 50개 나라가 모인 국가니까 연방경찰을 둬야 되는데 그걸 둘 곳이 그때는 없었어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가 없으니까 법무부에 뒀습니다. 그게 FBI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토안보부를 만들었으니까 FBI가 옮겨와야 되는데 그냥 법무부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철저하게 검찰 중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애토니 제너럴, 제너럴은 뭐 총사령관이라는 뜻이니까 총장, 애토니는 국가를 대신해서 법 집행하는, 검찰총장이라는 뜻입니다. 검찰총장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부장관, 법무부 차관, 송무차관, 이 네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은 국회 상원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서 합니다. 미국은 상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거는. 상원이 연방정부를 관할하는 국회니까. 거기서 결정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걸 미국의 시스템을 참고하게 되면 대통령제를 하는 우리도 법무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오늘 국힘당에서 원희룡 그다음에 권영세 두 분이 지금 국정원이 서버를 교체하기로 했다. 대통령 문정권이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왜 이러느냐? 잘못된 증거를 인멸하는 거 아니냐? 멈춰라! 이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0억 원 예산이 들여서 메인 서버 교체하는데 이거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힘당에서는 조성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봤듯이 박지원 씨가 조성은 씨를 만나고 뭐 관사에도 오게 하고 롯데호텔에서 밥 먹고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 있으니 그걸 없애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저는 이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그때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피살돼 태워졌을 때 그 다음에 북한이 사과한다고 하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각기다른 게 내일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박지원 씨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들고 와서 발표하게 했는데, 이때 북한하고 어떻게 내통을 했길래 그때 북한하고 뭐 한라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씨는 제가 한번 보도했듯이 뭐 엉망이잖아요. 지금 자기 페이스북 하면서 자기 손자, 외손자 이야기도 쓰고 국정원 홍보실장처럼 국정원 홍보도 하고 있고 완전히 정치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 엉터리 중에 엉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또 좌파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 기조실장 가 있으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당히 문제죠. 이 국정원이 서버를 바꾸는 거는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새로 전용기를 바꾸고 그 전용기를 타고 UAE, 사우디, 이집트 갔다 온 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전용기에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마지막에 왜 뭐 뒤끝을 부리고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니까 원자력 안전재단의 탄핵 운동가였던 김재남 씨, 문재인 정권에서 시민사회 수석했죠. 그 사람을 임명한 거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하자는 거하고 원자력을 하지 말자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 의사를 살리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이 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아니다. 메인 서버를 교체해도 자료는 남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죠. 우리 요즘 핸드폰 교체해보면 다 옮겨놓죠. 옮겨놓어줘요. 근데 뺄 수도 있죠. 저희 여러분 불편한 것들은 지우시지 않습니까? 지금 박지원 씨는 아주 공식 행사가 많은데 13일 날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4회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축사나 하고 다닙니다. 음지의 전사가 돼야 되는 분이 이렇게 설치고 다닙니다. 80노인네가. 역사상 시대의 국정원장. 저런 사람을 국정원의 장을 임명한 참 문재인 대통령도 시대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합뉴스 등과 기자회견 서면으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하고 뭐 통화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한라인을 운영했는지 다 봐야죠. 보게 되면 참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미국의 CIA 개념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는데 CIA가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 우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전신이 OSS라는 건 잘 아시죠? 원래 정보는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정보 활동을 하는데 각 군이 각자, 또 각 부대가 각자 정보를 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2차 대전 때만 해도 벌써 산업혁명 이후라서 국가가 총력전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나라가 군사력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력도 봐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전략사무국이라고 해서 Office of Strategy에서 OSS를 2차 대전 때 미국이 처음 만듭니다. 그래갖고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인 도노번 씨는 그 후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이를 현역으로 복구시켜서 준장을 달아주고 그다음에 소장이 돼갖고 이 OSS를 이끌게 합니다. OSS는 간단하게 말하면 슈타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OSS를 여러분들은 뭐 국가보안법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루즈벨트하고 트루먼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 트루먼이 47년도에 National Security Act, 우리를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걸 만들고 이 보안법을 토대로 창설한 게 CIA입니다. 그래서 이 CIA가 뭔가 하면 대통령은 통수권자잖아요.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데 국가 안보를 하다 보니까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 적국에, 상대국에 그것도 봐야 되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각 군이 하는 거를 다 모아서 대통령이 보기 좋도록 딱 가게 하는, 그래서 CIA입니다. 정보 중에 최고라서 CIA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국가에 대한 정보, 상대방, 군사에 대한 정보, 사회문화 정보 다 모아서 준다. 통수권자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된 거거든요. 이 중앙정보부는 상당히 군사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월남전이나 이라크 전전, 걸프전 보게 되면 군 특수부대, 그러니까 우리 뭐 대북으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로 가면 707, 그다음 UDT 같은 부대하고 작전을 많이 하죠. 여기에 가려면 철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CIA 국장에 정치적으로 자기 사람 임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무자들은 진짜 전문가들 합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은 절대로 임명 안 합니다. 이 국정원이 정치 중립화가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정원을 북한하고 내통하는 부로 이용했잖아요. 통일부가 있음에도. 북한을 전복시켜야 할 부서를 북한하고 내통하는 부서로 만들었으니까 이 기관을 봐야 되는데 싹 서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게요. 군인입니다. 우선 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통수권은 정치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그걸 대행해 주는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은 이 통수권을 이용해서 각군을 지휘합니다. 육해공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고 대통령입니다. 합참은 그를 보필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군 참모총장에는 전문가를 임명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어요. 본인한테 미안한데 지금 해군 참모총장 김정수 대장 같은 사람은요. 직위진급을 4번 했어요. 어차피 참모총장이 되면 그건 참모총장 자체는 직위진급입니다. 그거 진급해갖고 2년 내에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직위진급이고 이 사람은 준장, 소장, 중장 그리고 마지막 대장까지 4번을 직위진급한 겁니다. 그럼 임시진급을 한 건데 4번을 임시진급하고 시키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이 직위진급 시키는 거는 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2년 더 일하게 하자. 그러나 계급을 하나 올려주자.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 영역에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원스타가 되면은 전단장 조금 부대를 이끌어보고, 그 다음에 투스타가 되면 함대사령관, 쓰리스타가 되면 작전사령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총장이 돼야 되는데, 함대사령관도 작전사령관도 안 하고 됐습니다. 문제가 있죠. 호남 출신이라서 시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군의 참모총장도 지난번에 여군 중사 변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 갑자기 총장을 바꿨어요. 대통령이 뭐 여군 중사 변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바하고 자기 책임 피해갔죠. 통수권자로서. 그러더니 총장 바꿔서, 그쪽도 호남인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도 호남 사람이죠. 자꾸 정치적인 한 색깔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꾸 정치를 집어넣으니까 문제죠. 이것도 저는 윤석열 후보가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의 정치 중립화가 문제인데, 지금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로 나눠서 지방경찰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지방분권 역사에서 중앙정부를 만들어 온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일본도 이게 지방 책임자가 사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2차 대전 때 그게 문제가 많았죠. 그 전에.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안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경찰의 중립화를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경찰위원회를 지방마다 만든다는데, 이게 그 구성부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내정이 흔들리게 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2020년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권력기관 구조 개편, 뭔가 하면 공수처 만들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하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국정원법 개정한 거를 권력기관 구조 개혁이라 그러고, 그 법이 통과됐을 때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됐을 때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그렇게 아락가락 대들었잖아요. 검찰은 내 부하다 이러면서. 검찰 중립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군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이 이 정권의 개가 된 건 박지원 사례로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문재인 정권은 과거사 조사위원회 만들어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메인 서버 국정원 뒤지고, 결국해서 뭘 밝혀냈습니까? 대장동 게이트를 이 정권이 밝혀냈습니까? 김혜경 씨의 불법 갑질 사건을 찾아냈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제는 이런 국가기관들, 통수권에 관련된 기관들, 사법기관들 정치 중립화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박탈한다고 하니까 좋고요. 국정원과 군, 경찰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윤석열 캠프 쪽으로 국민 펀드가 확 모이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이 문정권의 적폐를 없애라는 개혁의 열망이겠죠. 국가 발전도 해야 되지만 좀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에서 내놓은 공약을 주목하고 앞으로 군과 국정원과 검찰을 중립화도 주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